이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낡은 편의점에서 거지 행색의 낯선 남자가 일부러 상품들을 넘어뜨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연은 화를 내는 대신 따뜻한 물과 수건을 건넸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잠시 쉬었다 가세요. 그 순간 거지로 변장한 재벌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시험이 얼마나 치졸했는지를. 예비 며느리를 모함하려던 계획은 오히려 그 자신을 무릎 꿇게 만들었고, 한 여인의 순수한 선의가 거대한 재벌가 전체를 뒤바꾸는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현성그룹 이건명 회장이 낡은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해진 점퍼에 때 묻은 바지, 그리고 며칠 씻지 않은 듯한 수염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죠. 이 정도면 되겠군. 이건명이 작게 중얼거리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만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도윤의 약혼녀 정서연을 직접 만나볼 참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 아이가 진심인지 확인해야 해요. 세상을 떠난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움 앞에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이건명이 외진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패밀리마트 서초점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계산대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 보였죠. 바로 정서연이었습니다. 이건명이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따르릉 소리와 함께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건명은 대답 없이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걸음걸이를 비틀거리며 고가 상품들이 진열된 선반 앞에 섰죠. 이건 얼마야? 이건명이 손으로 비싼 위스키 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10만 원입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 이건? 이건명이 다른 상품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휘둘러 선반 위의 과자 상자들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서연이 재빨리 계산대에서 나와 떨어진 상품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이건명이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법도 한데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었죠. 물 좀 달라고. 이건명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서연이 뒤쪽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왔습니다. 1,000원입니다. 공짜로 줄 수는 없나? 이건명이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목이 많이 마르셨나 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서연이 직원용 정수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건까지 함께 내밀었죠. 몸이 불편하시면 잠시 쉬었다 가세요. 이건명이 서연의 맑은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배려였죠. 고맙군. 이건명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다른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저런 사람한테 공짜로 물까지 주고. 최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목이 마르셨나 봐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쓸데없는 선에 베풀지 마. 나중에 매니저한테 혼날 거야. 최 씨가 계산대로 돌아가며 투덜거렸습니다. 이건명이 진열대를 돌아다니다가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샌드위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계산해줘. 그건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예요. 드시지 마세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싸니까 이걸로 할 거야. 안 돼요. 몸에 해로울 수도 있어요. 서연이 샌드위치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식권을 꺼냈죠. 이걸로 따뜻한 죽이라도 드세요. 그리고 이 도시락도 가져가세요. 서연이 신선한 도시락까지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건명이 멍하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기 돈을 쓰고 있는 이 젊은 여성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냥요. 힘들어 보이세요. 서연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명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편의점 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시험이 얼마나 오만하고 치졸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이건명이 차 안에서 도시락을 열어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 한 입 베어 물자 짠맛이 났습니다. 눈물인지 도시락 맛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오후 이건명이 비서실에서 보고서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편의점 매니저 박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김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박 빚이 3천만 원 정도 되고 직원들한테 부당한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횡령 의혹도 있고요. 이건명이 파일을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론자가 서연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네, 그리고 서연 씨가 매니저의 비리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명이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본사 감사팀에 익명 제보를 넣도록 해. 증거 자료도 함께. 네, 알겠습니다. 이건명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가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 한편 편의점에서는 박 매니저가 초조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감사팀이 온다고? 박 매니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본사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내일 오전에 나갈 예정입니다. 준비하세요. 박 매니저가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젠장, 누가 고발한 거야? 박 매니저가 CCTV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전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밤이 되어 편의점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박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너 내일 쉬어라. 네? 왜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냥 쉬라니까. 갑자기 일이 생겼어. 박 매니저가 서연의 사물함 열쇠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물함 점검 좀 할게. 지금요? 응,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서연이 의아해하면서도 열쇠를 건넸습니다. 박 매니저가 서연이 집에 간 후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횡령했던 물건들을 서연의 사물함 안에 넣었죠. 이제 네가 도둑이 되는 거야. 박 매니저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감사팀이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편의점 사물함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이 공문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박 매니저가 일부러 당황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연이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사물함만 열어보면 됩니다. 감사관이 서연의 사물함을 열자 빼돌린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도 모르겠는데요. 박 매니저가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척했습니다. 정서연 씨를 호출하세요. 1시간 후 서연이 급하게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서연 씨, 당신 사물함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감사관이 물건들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이런 거 넣은 적 없어요.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 매니저가 미리 편집해둔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에는 서연이 사물함에 뭔가를 넣는 모습이 나왔죠. 이게 뭐죠? 서연이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상해요. 저 이런 적 없는데. 증거가 명확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감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최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서연이가 요즘 이상했어요. 자꾸 비싼 물건들 만지작거리고. 최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사실을 말해야지. 최 씨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정서연 씨, 경찰서에 동행해 주세요. 감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정말 안 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서연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방 매니저가 뒤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경찰서에 있다고? 도윤아. 서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 도움을 청해볼게. 안 돼. 내 힘으로 해결할 거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서연이 수사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서연 씨, 증거가 명확합니다. 인정하시죠? 수사관이 CCTV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 안 했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서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뭐죠? 조작된 거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증거를 가져오세요. 아니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말하며 조서를 정리했습니다. 서연이 경찰서를 나와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서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서연 씨죠? 서연이 고개를 들어 낯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죠. 누구세요? 신화그룹 민준호입니다. 민준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명함을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신화그룹이요? 네,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준호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방 매니저가 외곽 지역의 전당포에서 물건을 파는 모습이 나왔죠. 이게 뭐죠? 서연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매니저 박 씨가 횡령한 물건들을 처분하는 현장입니다. 정말요? 서연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민준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우리 그룹에서 일하세요.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서연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걸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일할 거예요. 좋습니다. 계약 성사네요. 민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도윤이 서연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 직접 나서지 않으시더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내 품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하셨어. 도윤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방법이 생겼어. 뭔데? 도윤이 민준호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민준호? 네가 왜 여기 있어? 우연히 지나가다가요. 민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이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우리 그룹 라이벌이야.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능력을 증명할 거야. 그래야 당신 세상에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어.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무력해서 미안해.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건 내 싸움이야. 서연이 도윤의 뺨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민준호가 영상 파일을 서연에게 전송했습니다. 이걸로 경찰에 가세요. 모든 누명이 벗겨질 겁니다. 고마워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내일 신화그룹 본사로 오세요. 민준호가 떠나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응. 내가 혼자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서연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이건명 회장이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준호가 서연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흥미롭군. 이건명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쟁자를 통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녀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겠군. 이건명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경찰서로 다시 들어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서연이 민준호가 준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지 2시간 후 매니저 박 씨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젠장. 박 씨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정서연, 이 일이 끝난 게 아니야. 박 씨의 험악한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 경찰서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도윤이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집에 가자. 응, 짐 정리하고 내일부터 새로 시작해야지. 서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박 씨는 구치소에서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 그년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정서연 때문이라고. 박 씨가 차가운 독방에서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박 씨는 구속 전날 밤 마지막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망했어. 그럼 그년도 똑같이 만들어주지. 박 씨가 몰래 빠져나와 서연이 살던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휘발유통을 들고 있었죠. 같은 시각 이건명 회장이 고용한 경호팀이 박 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 씨가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경호원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뭘 하고 있나? 고시원 건물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뭔가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명이 펄쩍 뛰었습니다. 당장 막아라. 서연이한테 위험이 갈 수도 있어. 고시원 앞에서 박 씨가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서연, 네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내 집도 없애주마. 박 씨가 라이터를 꺼내려는 순간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거기서 뭐야, 너희들이 누구야? 박 씨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라이터 내려놔. 경호원이 박 씨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나 달라고. 박 씨가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떨어뜨린 라이터가 바닥에 휘발유에 닿았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죠. 불이야. 고시원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서연의 방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서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짐들이. 서연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 서연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경호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경호원이 대답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민준호가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화재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다쳤진 않았어요. 서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길거리에서 낭비될 재능이 아니에요. 우리 그룹에서 숙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현성 그룹 본사 임시 행정 보조직도 마련했어요.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현성 그룹에서요? 네, 공식 채널을 통해 추천했습니다. 민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건명 회장이 임원회의에서 서연의 채용을 발표했습니다. 정서연을 역사자료 보관실에 배치하겠습니다. 역사자료 보관실이요? 임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업무부터 시작해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이건명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도윤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현성그룹에 들어가기로 했어. 정말?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야.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날 믿어줘. 내가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거야. 서연이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렇게 서연의 현성그룹 입사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건 낡은 서류들과 먼지뿐인 자료 보관실이었죠. 현성그룹 본사 지하 2층 역사자료 보관실 앞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근무지인가요? 서연이 안내해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서 오래된 자료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이니까 편하게 일하세요.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까지 쌓인 박스들과 낡은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와, 정말 많네. 서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구석에는 먼지 쌓인 현성그룹 창립자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숨겨진 진실이 가장 큰 가치다. 서연이 글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네. 서연이 첫 번째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1980년대 회계 감사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이거 정말 오래됐네. 서연이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윤이 자료 보관실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여기 있었구나. 도윤아. 서연이 밝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여기 진짜 먼지투성이네. 괜찮아? 도윤이 서연의 옷을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재미있어. 재미있다고? 응, 그룹의 역사가 다 여기 있어. 신기해. 서연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안쓰럽게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네가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어서. 미안해하지 마. 나는 여기서 내 가치를 증명할 거야. 서연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낡은 손난로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예전에 네가 좋아하던 거야. 힘들면 언제든 내게 기대. 고마워. 서연이 손난로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이 떠난 후 서연은 다시 서류 정리에 몰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서연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해. 이 시기 문서들은 왜 인쇄 품질이 다르지? 서연이 1990년대 후반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같은 시기인데도 어떤 문서는 선명하고 어떤 문서는 흐릿했죠. 서명도 뭔가 어색하고. 서연이 돋보기를 가져다 서명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분석한 결과 서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들 조작된 것 같은데? 흐릿한 문서들 사이에서
작은 암호 같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X지사 허위거래 확인 필요. 재무팀장 관련 의혹. 서연이 메모를 해독하며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비리를 고발하려고 했던 거네. 서연이 관련 문서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점점 더 많은 암호화된 메모들이 나왔죠. 이건 정말 큰 비리야. 서연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외장하드에 백업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준호가 몰래 자료 보관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떠세요? 뭔가 찾은 게 있나요? 네,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서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호가 서연의 책상 위에 파일을 슬쩍 올려뒀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파일에는 재무팀장고 씨에 대한 기밀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재무팀장이신가요? 네, 그분과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들이 있어요. 민준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파일을 열어보니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유통 대금이 재무팀장과 연결되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이. 민준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밤새워 분석한 결과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경로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드디어 다 찾았어. 서연이 외장하드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재무팀장고 씨가 서연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정서연이라는 여자가 뭔가 파고들고 있다고 고 씨가 부하에게 험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자료 보관실에서 계속 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관실 접근을 차단해. 그리고 그 여자를 어떻게든 제거하라고 고 씨가 이를 갈며 명령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른 채 회장에게 보고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연이 완성한 비리 보고서를 들고 이건명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이 비서실에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이 바쁘셔서요. 보고서는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서를 받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서연이 보고서를 꽉 안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모르는 사이 재무팀장고 씨가 중간 결제 라인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절대 회장에게 올라가면 안 된다. 고 씨가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결국 서연의 보고서는 회장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파쇄되었습니다. 다음 날 고 씨가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정서연 씨, 들어오세요. 서연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고 씨가 차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서연이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자료 보관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더군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 씨가 서연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요. 쓸데없는 일이요? 옛날 자료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 거 뒤지지 말고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어때요? 고 씨가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3억이 들어있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지사 간부 자리도 마련했어요. 조건 좋아요. 고 씨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돈도 벌고 승진도 하고 제 정직함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고 씨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고 씨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인사팀이요? 정서연 해고 처리하세요. 규정 위반으로. 서연이 고 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주머니 속에서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해고라니요? 무슨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건 인사팀에서 알아서 찾겠지요. 고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사무실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 며칠 후 현성그룹 창립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건명 회장이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었죠. 현성그룹은 언제나 윤리 경영과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해왔습니다. 임직원들과 언론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서연이 회장 연설을 멈추게 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서연이 당당하게 연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서연 씨?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연이 태블릿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스크린에 재무팀장 고 씨의 비자금 조성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수백억 원이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서연이 고 씨와의 대화를 재생했습니다. 3억을 주겠다. 해외지사 간부 자리도 마련했다. 고 씨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 씨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스크린을 끄려 했습니다. 이거 조작된 거야. 믿지 마세요. 하지만 이건명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 충분히 들었다. 이건명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건명이 모든 임직원 앞에서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를 시험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회장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서연 씨를 현성그룹 윤리경영 특별감사임원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 도윤의 정식 약혼녀임을 발표합니다. 관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윤리경영 특별감사임원으로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그룹 내 부패 척결에 앞장서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서연아,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괜찮아? 도윤이 서연의 사무실을 찾아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결혼도 소중하니까. 서연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건강검진 받으러 같이 가자. 결혼 전 필수라고 하더라. 알았어. 다음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두 사람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서연 씨, 이도윤 씨, 들어오세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혈액암이 재발했습니다. 도윤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재발이요? 네, 그리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서연이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치료하면 괜찮아지죠? 해외 전문 병원에서 첨단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서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 20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48시간 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의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 돌아온 후 이건명 회장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뭐라고? 도윤이가? 이건명이 충격을 받으며 벽에 기댔습니다. 아버지, 치료비가 많이 필요해요. 도윤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건명이 급히 재무팀을 불렀습니다. 그룹 비상 자금이 얼마나 있나? 죄송합니다. 신성그룹과의 M&A 계약 때문에 모든 현금이 묶여 있습니다. 재무 담당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계약을 파기하면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룹 전체가 위험해져요. 이건명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개인 금고는 그것도 치료비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연이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연아,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도윤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밤새 M&A 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과거 자료 보관실에서 봤던 법률 세미나 자료가 떠올랐죠. 긴급한 불가항력적 경영 위기 발생 시 계약 유보 조항. 서연이 중얼거리며 계약서를 뒤졌습니다. 있다. 서연이 조항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비상사태 발생 시 계약 유보 가능. 서연이 새벽에 이건명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방법을 찾았어요. 정말? 이건명이 반가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후계자의 생명 위독은 그룹 존속의 중대한 위협이에요. 이걸 근거로 계약을 일시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나? 네, 위약금 없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건명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편 도윤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주치의가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서연이 그룹 법무팀을 지휘하여 신성그룹과 긴박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후계자 생명 위독에 따른 경영 존속 위협을 이유로 계약 유보를 요청합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 신성그룹 측이 반발했습니다. 계약서 47조 3항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서연이 차분하게 조항을 인용했습니다. 신성그룹이 계약서를 확인한 후 할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만 일시 정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도윤이 해외 전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연이 도윤과 함께 전세기에 올랐죠. 서연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도윤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같이 이겨내자. 서연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개월간의 치료 끝에 도윤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완전히 나았어요. 해외 병원 의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재발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도윤이 서연을 꽉 안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내 생명을 구해줬어.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야.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인천공항에는 이건명 회장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건명이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네가 내 아들과 그룹을 모두 구해줬구나. 이건명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이건명은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그룹 임직원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건명이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처음 서연이를 만났을 때 거지 행색으로 변장해서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깊이 반성합니다. 이건명이 서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변화시켰고 우리 그룹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결혼 후 서연은 현성그룹사회 공원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현성 정직 인재상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서연이 첫 임원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과거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매니저 박 씨 같은 부패한 관리자들이 설 자리를 없앨 거예요. 임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1년 후 서연이 과거 일했던 편의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간판이 새로 바뀌고 내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계산대에는 20살 정도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죠. 어서 오세요. 청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네요.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현성그룹 정직 인재상 덕분에 희망이 생겼거든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매니저님도 정말 좋으시고. 서연이 뿌듯한 마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하나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청년이 정성스럽게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작은 메모지에 글을 써서 커피와 함께 건넸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이 곧 현성그룹의 미래입니다. 응원해요. 청년이 메모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어요. 서연이 편의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베풀었던 작은 선의가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이건명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현성그룹의 모든 경영 철학을 바꾸겠습니다. 이윤 추구보다 인간의 가치를 우선하는 기업이 되겠어요. 이건명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며칠 후 이건명이 그룹 창립 기념식에서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서연 이사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자 현성그룹의 진정한 후계자입니다. 그녀의 진정성이 우리 그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언론들이 연일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서 재벌 며느리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선의가 거대 기업을 변화시킨 기적입니다. 민준호도 축하 화환을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정한 승부에서 당신이 이겼습니다. 정정당당한 경쟁을 기대합니다. 그날 밤 서연과 도윤이 집 앞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믿어줘?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서연이 도윤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진심이 모든 걸 바꿔놓은 거야. 처음 아버님이 거지 행색으로 오셨을 때만 해도.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보여준 마음이 진짜였어.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도윤이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지 행색의 재벌 회장이 며느리를 시험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변화된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한 여인의 순수한 선의와 지혜가 거대한 기업의 철학을 바꾸고 사회 전체에 희망을 전파하는 감동적인 성공 신화로 완성되었죠. 아우트로. 거지 행색으로 며느리를 시험하려던 오만한 재벌 회장. 하지만 그 시험은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순수한 선의 앞에서 모든 편견이 무너졌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죠. 서연은 자신의 정직함과 지혜로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서 시작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가 거대한 기업의 철학까지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심, 배려,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말이죠. 때로는 가장 작은 선의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서연의 따뜻한 물 한 컵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선의를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